오케이. 네. 자, 화면에 보이는 글이 뭡니까? 바로 여권주자 이낙연과 이재명 양강 구도가 드디어 형성이 됐다. 2020년 7월 20일이고요. 오늘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뭐 단순한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아요. YTN에서 물론 리얼미터라는 약간 뻥튀기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YTN에서 공식적으로 의뢰한 방송국 의뢰 여론조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16일, 17일 날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 선고가 난 이후로 국민들의 여론 동향을 한번 조사를 한 것 같아요. 드디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하고의 선호도 격차가 4.6% 오차 범위 안으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음식점이라든가 어떤 사업 개점 오픈을 하게 되면 신상 효과, 개업발 이런 게 있죠. 자, 이재명 도지사가 정상적인 평가, 이런 사법 절차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으로부터 약간은 좀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불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제 좀 대권 후보로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다 보니까 지지도가 급격히 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의원이 23%고 이재명 도지사가 거의 19%, 18.71이니까 뭐 19% 정도 되겠죠. 거의 4%, 5% 사이로 간격이 좁혀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재명 도지사 이런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 20% 넘었다 그러면 기쁠 법도 한데 이제는 당연히 이재명에게 남아있는 것은 꽃길이니까 지지율이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진가, 소신 있는 발언, 정책 의지 이런 것을 국민들이 확인할 터인데 아마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기대, 지지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 것은요. 2020년 7월 17일 날 이재명 도지사 재판이 있고 나서 칼럼이 하나 있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글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요. 오늘도 이재명 도지사가 국회의원 300명에게 고리대금 이자 10% 그젠가요? 그제는 수술실 CCTV 관련해서 한번 편지를 한번 쓴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친필로 고리대금 이자 10% 제한 관련해서 또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게 바로 서울시장 관련해서 그 공석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할 것이냐 관련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또 소신 발언을 했죠. 김현정의 뉴스에서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한데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문서로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낙마를 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 있으면 성범죄 같은 경우는 중대 범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소신 발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하루 종일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이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뒤통수를 쳤다 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노빠꾸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자신의 원리 원칙 규정대로 돼 있으면 규정대로 지키자. 이재명 도지사가 법조인이라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서울시장 안 하면 어떠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차라리 약속을 지켜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지고 더 큰 가치를 통해서 사후를 도모하는 게 낫지. 서울시장 하나 차지해가지고 민주당은 약속을 안 지키는 정당, 기회주의적인 정당 이런 이미지를 안 갖는 게 차라리 낫자.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그런 성향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발언을 하자 민주당 내 친문 세력들은 아주 난리가 났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부산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발언 자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생각할 게 많다. 민주당도 생각해야 되고 고려할 게 많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결단력이 없어. 겁이 많아. 용기가 없어.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랬지. 용기가 있는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크게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단순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아마 민주당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공천 주장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때 이재명 도지사를 씹어 돌렸던 우리 정청래가 이재명 혼자 머시기 운동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폄하를 했죠.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약속은 돼 있긴 하지만 이것은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이다. 나 혼자 이기면 나는 돋보일 수 있지만 동지는 더 아프다. 동지란 비가 오면 비를 같이 맞아주는 심지어 연대감이다. 비를 같이 맞아보자. 뭐 이런 무슨 소설 같은 얘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원 투표를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은 약간 기회주의적인 발언이죠. 원리 원칙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정치인의 소신을 보여줘야 되지. 또 친문 세력들이 또 왈가왈부하니까 거기에 또 기분 맞춰줘가지고 또 이재명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괴롭습니다. 이런 잔챙이들, 이제 정청래 같은 이런 잔챙이들 제 입이 아파가지고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예.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지사의 소식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했는데요.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무죄와 관련해서 아주 주관적이고 소신 있는 그런 칼럼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하고도 좀 일치를 하고 향후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행보, 꽃길만 걷게 될 이재명 도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현재 친문 세력들이 대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데 하루 지나서 이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결정적인 글을 한번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공희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공희준 편집위원이 이재명은 강자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대법원 무죄로 이재명은 친문 세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이렇게 현재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잔존 세력들이 끊임없이 SNS에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고 이재명의 과거 캡처 다시 한번 또 리바이벌 해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하는데 저는 참으로 채연하고 불쌍하게 보였어요. 폐잔병들이 깨끗하게 목을 참수를 하면 괜찮은데 꼭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 까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신속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희준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공희준. 필자는 상권분립의 원칙을 신뢰하잖아요. 저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법은 늘 강자의 편이었고 법은 기존의 권리라든가 기득권 체질을 유지시켜주는데 그 본질적 역할과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법자가 혁명가는 아니지만 모든 혁명가는 무법자여야만 한다.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무법자가 혁명가는 아니지만 혁명을 하려면 무법자여야 한다. 참 이게 멋있는 말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7대5의 아슬아슬한 신성이었지만 결론은 무죄죠. 필자는 친문 세력이 이재명을 어떻게 처리할 것 같으냐는 지인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일관되게 답변해 왔는데 이번에 지각을 하지 않으면 이재명 도지사를 영원히 지각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문제의 여본이 바로 어제 진행된 대법원 선고재판이었고 친문들이 이재명을 도모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는데 무죄로 선고됨으로써 역사의 저편으로 아스라이 사라졌다. 친문재인 진영은 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과감하게 끊어놓지 못했을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돌연히 목숨을 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친문들로 하여금 보궐선거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른 일을 저하다는 뜻이 뭡니까? 두려워한다 이거죠. 두려워하여서 거부하게끔 했다. 이것을 외부적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단지 필자만의 유별나고 이단적인 견해가 아니라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일반 유권자들과 비슷한 생각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박 시장이 죽으니까 만약에 서울시장도 날아가고 부산시장도 날아가고 경기도지사도 날아가고 그러면은 민주당의 지지세는 완전히 꺾이고 정부의 정권 존립 자체도 불안한 상황이었죠. 이상이 친문이 이재명을 대권 경쟁에서 드러내지 못한 외부적 조건이라면 친문 세력이 자신들에게 나중에 두고두고 커다란 화근이 될 명확한 이재명을 단호하게 날려버리지 못한 주관적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친문 세력에게 승부사가 없고 오직 모석꾼들만 득실거리는 탓이죠. 승부사는 승리의 영광도 패배의 오욕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어야 되는데 모사는 일이 잘못될 경우에 수반될 위험만 피하면 장땡이라고 계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노가 담대한 승부사들이라면 친문은 영악한 책사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부사는 강자와의 대결을 꺼리지 않지만 책사나 모사꾼들은 강자 앞에만 서면 거의 자동으로 꼬리를 내리고, 이것은 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친노와 친문을 구별하는 간벌법이기도 합니다. 강해지려면 강팀과 싸워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 2002년이죠. 그것의 히든키가 5대0 감독이라는 언론과 팬들의 조롱에 개의치 않고 월드컵 대회에 대비해서 강팀들과 연습 경기를 쉬지 않고 자청한 이유죠. 반면에 승률을 관리한답시고 A매치, B매치 있잖아요. 만약에 질 걸 대비해서 강팀하고 경기를 안 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승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국제 A매치, 승률, 피파 등수 있죠. 그런 거를 관리하다가 실질적으로 강팀하고 붙지 않으려는 기존의 감독들과는 달리게 그래서 이등기 감독은 강팀들하고 훈련을 실전처럼 했다는 것이죠.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심약하고 비루한 새가슴 정치인의 대명사가 돼버린 김부겸 전 의원의 사례가 여기에 정확히 해당이 된다.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나요? 승률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승률을 관리. 다시 말하면 승률을 관리하고 몸을 사리는 스타일을 김부겸이라고 현재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페리스 힐튼의 법칙에 올라탔다. 이재명은 종통들, 즉 정동영 팬클럽의 수장으로 지내던 시절에 당시 최강의 정파로 군림하던 친노 세력과의 정면 충돌을 불사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이 한창 잘나가던 무렵에는 보수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해 연일 불벼락을 날렸다. 여당 내 비주류는 물론 심지어 야당마저도 문재인 정권의 서슬퍼런 기세에 숨죽이고 있을 때 현재 대통령의 친아들을 직격하는 기상천외한 자폭작전을 구사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탈출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정동영 팬클럽의 수장이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글로 한번 대체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리스 힐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페리스 힐튼이 유명한 원인을 규명한 이론이라고 해요. 자, 듣고 나면 허망한데 실체말로 뼈를 때린다. 왜냐? 페리스 힐튼이 유명한 이유는 유명하니까 유명하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페리스 힐튼 법칙의 요지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상식이죠. 한번 알아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2020년 7월 16일 목요일은 이재명이 확실하게 생존에 성공한 날이다. 관건은 드디어 이재명이 페리스 힐튼 법칙의 수혜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강자이기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자라는 소리죠. 여태껏 이재명은 살아남았기에 강자가 되었다. 그러나 페리스 힐튼이 유명하니까 유명한 것처럼 지금부터 이재명은 강자니까 강자라. 대단한 논리죠. 이재명이 누리게 될 강자의 주인은 이낙연 의원이 오랫동안 만끽해온 대도론과는 결과 괴를 달리한다. 대도론은 머리 좋은 책사들의 치밀한 계획과 조직적인 관리 아래 만들어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낙연의 대세론은 어떤 책사들의 치밀한 기획, 조직 관리,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후광 이런 것 때문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선두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강자의 지위는 오로지 간 큰 승부사만이 누릴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특권이다. 그렇다면 이재명을 능가할 강자가 혜성처럼 출현할 가능성은 있을까? 그렇지, 당연히 있죠. 현재 한국 정치의 최강자로 활약에 부상한 이재명에게 서슴없고 두려움 없이 달려들 인물이 등장한다면 그 사람이 이재명을 제압할 수 있겠죠. 강자로 우뚝 설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승부의 천적은 바로 승부사자고, 고로 승부사를 이길 수 있는 승부사가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필자는 이재명이 선인인지 악인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재명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재명이 도덕으로 포장하고 윤리를 마케팅해서 성장해온 유력 대선 주자라는 아니라는 거다. 이재명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다. 맞죠? 그리고 정치는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닌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래가지고는 큰 정치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품격이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다 망합니다. 따라서 친문들처럼 잔머리 굴리기에만 도 같은 모사꾼들만 가득해서는 이재명에게 백전백패다.
이재명에게 백전백패다. 이재명과의 최고의 대결전을 정정당당하게 선제 도발할 또 다른 탁월하고 배포 있는 승부사의 출연을 기대하는 바다. 그러나 이재명과 같은 강력한 이재명을 능가할 강력한 또 다른 대선 주자가 혜성처럼 등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 한국 정치의 최강자로 부상한 이재명에게 서슴없이 두려움 없이 달려들 수 있는, 이재명을 압도할 수 있는 승부사가 등장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재명에 대한 이재명의 무죄 선고 이후 이재명이 강자다, 강자로 거듭났다, 이재명 앞에 친문 무석군들이 무릎을 꿇었다, 이와 관련한 칼럼이 있어서 제 생각과도 유사해서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피곤한 하루였죠?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도에서 화이팅 파이어.